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면역력 약한 임신부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이제 차가운 음식이나 상한 음식 다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임신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자꾸 하다 보면 좀 좋아집니다. TV 닥터가 마련한 여름 기획 세 번째 시간. 임신부의 여름을 아시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교수님은 네. 올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네. 저도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저도 더워서 좀 살짝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요. 사실 예. 이렇게 건장한 남성도 이 더위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임신부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배도 불러지죠. 몸무게도 많아집니다.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주무실 때 또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도 몸을 상하기가 쉬운데 임신부들은 특히나 더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몸을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임신부가 힘든 여름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교수님의 강의를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김승철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저희 병원 홍보실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주제를 받았을 때 사실은 임신부 건강한 여름나기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래에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임신부들께서 직접 많이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휴가철이 끼어 있고 비서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 요즘 가까운 거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용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자가용 타고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벨트 매는 겁니다. 안전벨트 매는 거는 자가용 타시게 되면은요. 다 이렇게 3점식 벨트가 있죠. 요즘에 나온 자가용도 다 3점식 벨트로 돼 있어요. 근데 버스 타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2점식 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 두 개는 올바르게 매어져 있지 않은 안전벨트의 예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벨트가 복부 앞쪽을 지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복부가 앞쪽을 지나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벨트로 인한 손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은 벨트를 매실 때 반드시 이렇게 다리 쪽을 지나가게 느슨하게 매어주시고 그리고 어깨를 지나가는 선은 배를 피해서 가슴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어깨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시는 게 제일 올바른 벨트를 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말씀드린 내용은 요즘에는 또 젊은 여성분들께서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병원에 오실 때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운전하시던 습관대로 그대로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가 불러지니까 어떻습니까? 핸들하고 자궁 사이에 가까워지는 거죠. 만약에 차가 뒤에서 와서 받게 되면 핸들이 그대로 자궁을 탁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력이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인데 비해서 태반은 굉장히 푸석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확 구부러지는데 태반은 그걸 구부러지는 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태반이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피가 고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외상성 태반 조기 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상성 태반 조기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임신부들은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규칙적으로 배가 뭉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출혈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상을 입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외상 정도에 따라서 해당 파트에서 해당 전문의 선생님께서 또 팔다리 다치고 허리 다친 거는 치료를 해주시겠지만 산부인과 선생님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자궁하고 태반 사이에 피가 고이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 나는 경우에는 바로 퇴원을 시켜드리지 않고 24시간 정도는 입원을 해가지고 경과를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혈이 왔을 때 이미 많이 차 있으면 초음파를 봐가지고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출혈이 조금씩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 정도는 입원을 하셔가지고 퇴원하기 전에 아기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셨다가도 다시 출혈이 있거나 복통이 있으면 바로 산부인과 연락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내용은요. 요즘에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어머님들 임신하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임신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임신부들은 아기 나오고 나면 또 아기 데리고 여행 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태교 여행을 꼭 가려고 하세요. 태교 여행이 안전하다고 하는 근거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아기가 한 명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36주 6일 이전의 임신부들은 해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쌍태나 아니면 삼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까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36주 임신부가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 여행이 안전한 시기는 10주 후반부터 20주 중반 정도가 제일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안전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태교 여행을 하실 때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정맥혈전증 예방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풍토병 예방하는 거 하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을 하시게 되면요. 임신의 종착점은 어디죠? 분만이죠. 자, 어머님들께서 분만하실 때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 분만하시다 보면 다 출혈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혈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임신부 혈액 안에는 굉장히 혈액 응고인자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이 조금 잘 되는 과응고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어떻나요? 이렇게 좁아진 공간에 이렇게 쪼그려 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궁은 커져 있고 이 커져 있는 자궁 자체가 이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류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 정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응고 성향하고 혈류 정체 때문에 신부정맥에 혈전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정맥 혈전증이 순환을 하다가 이게 폐 동맥에 박히게 되면 요거는 CT 사진인데요. CT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전이 폐 동맥을 탁 막게 되는 겁니다. 폐 동맥을 막게 되면 이거는 임신부가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셨을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 뭐냐면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비행기가 사실 이륙하기 전에는 움직이시기 어렵잖아요. 그죠? 완전히 고도에 올라가고 나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을 때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를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비행기가 가다 보면 비행기 타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신부들은 몸도 무겁고 균형 감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또 다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있죠. 그죠? 어머님도 한 번씩 다 신어 보셨을 건데 그런 압박 스타킹 준비하셔가지고 비행 시에 이렇게 신으시고 비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방법은 항공사에 미리 비행기 티켓팅을 하실 때 그 화장실 뒤에 보면 자리 조금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앞으로 쭉 뻗기도 하고 발목을 이렇게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외래 오실 때 따님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며느님 모시고 아드님이나 사위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얘가 뭐 2주 있다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눈짓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못 가게 좀 말려달라 이렇게 눈짓을 자꾸 보내시고 따님이나 또 며느님들은 또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잔소리 듣게 한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고 그다음 또 그 사위 분이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사위한테 네가 좀 말려봐라 뭐 이런 표정을 지으시긴 하는데 사위분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 결정은 이제 그 엄마들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신부정맥 혈전증 하는 거 예방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풍토병 예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비교적 선진화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A형 간염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사실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시는데 볼까요? 요런 데 보시면 다 요 근처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A형 간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산 지역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은 임신을 하시는 젊은 연령대는 0%에서 10% 초반만 항체를 갖고 계세요. 그 앞에 더 어린 애기들은 소아과에서 접종 다 하신 거고 다 어르신들은 옛날에 위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앓고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요 때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물은 꼭 끓여서 드시고 음식도 나름씩 드시지 마시고 익힌 음식 드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라리아거든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이완되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외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리조트나 아니면 호텔 안에서 지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또 밖에 나가면 또 야외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요즘에 바르는 모기 기피제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기 기피제들은 다 태아의 안정성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바르시고 야외 활동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에 관련된 거는 지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벨트 꼭 잘 매고 그다음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 조금 올리시고 의자 뒤로 조금 빼셔서 혹시 교통사고 나면 핸들에 안 받치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리 운동 조금씩 하시고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하시고 그다음에 풍토병 안 걸리게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식사하시는 거 말씀드릴 건데 어머님들 다 보면 너무 임신부들 못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거나 뭐 이런 사실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애는 너무 못 먹어요. 또는 아니면 우리 애 너무 많이 먹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못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유가 있죠. 하나는 임신성 오조, 입덧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약을 조금 드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배가 불러지면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나면 거북하니까 식사를 일부러 부담스러워서 조금씩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식사 또 많이 하시면 위역류되고 속도 쓰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약을 조금 드시면 증상을 호전을 볼 수가 있고 식사 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못 드시는 분들보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서 저희 뭐 날도 덥고 몸도 허한 것 같은데 뭘 좀 해주는 게 좋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영양팀하고 해가지고 조금 식단 한번 짜봤는데요. 여름철에는 사실은 간식으로는 포도 같은 게 그 당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포도 좋은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찬 종류로는 그 아토시아닌 황산화 효과가 있는 아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 있죠. 가지 그 샐러드 같은 거 해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들깻잎 가지고 이 나물 묻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삼계탕 이런 것도 좋은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복 드시는 것도 좋죠.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후식으로는 소화 기능도 돕고 그 다음에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매실차 이런 것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실제로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시면 사실은 임신성 고혈압 예방도 되고 당뇨 예방도 되는 거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기도 잘 크고 태반도 잘 자라고 운동을 한 임신부의 아기가 똑똑하다는 연구 보고도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요령은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 하실 때는 한 번 하실 때 한 20분 정도 운동을 하시고요. 임신하시기 전에처럼 격렬한 운동 하시면 안 되고 한 60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냐?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요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클 페달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면이 되겠습니다. 임신부들 초반에 임신 초기에 오시는 임신부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셔가지고 자도 잠이 온다. 계속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자, 배가 부른 이제 임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잠자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신 초기에 자꾸 졸린 이유는 뭐냐면 아기가 자궁에 잘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 활동을 임신하기 전처럼 격렬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아기가 자궁에 잘 앉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잘 유지하기 도와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자도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임신 초반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점점 배가 불러지면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숨도 가쁘죠. 그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6시간, 7시간을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몽롱하고 낮에는 낮잠 자고 그죠?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잠자기 어렵다. 이렇게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그 수면 패턴을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하면 낮잠을 많이 주무세요.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데 그 낮잠 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낮잠을 잠이 온다고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주무시면 더 밤에 주무시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낮잠 시간을 가급적이면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수면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전에 몇 가지 지키셔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너무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그죠? 그다음에 콜라 아니면 녹차,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거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수면 유도에 좋은 음식은 바나나 아니면 호두, 그다음 우유 같은 걸 따뜻하게 데워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피곤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운동은 주무시기 전에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덥다고 해가지고 너무 찬물로 씻거나 아니면 또 더운 물로 씻으시는 것도 사실 숙면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이고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임신부들은 태교 여행을 참 많이 가잖아요. 보통 이제 동남아를 많이 택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해수욕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해수욕은 임신부들에게 어떤가요? 해수욕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바닷물 자체가 좀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수욕을 즐기신 이후에 빨리 샤워를 깨끗한 물로 하셔가지고 해수를 제거해 주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수욕하러 나갈 때 보통 자외선 차단제 좀 꼼꼼하게 바르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임신부 입장에서는 화장품 하나 고르는데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임신부에게 안전한가요? 그럼요.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뭐 자외선을 쬐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이라든지 기름이나 주근깨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안전하게 그냥 바르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신 중에 특히 또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여드름 같은 게 있겠죠. 여드름은 사실 치료를 하시는데 약물을 치료하시면 애기 기형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약제를 통한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땀띠 같은 거 났을 때는 그냥 시원하게 하시고, 아니면 시중에 피부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고들 제품들은 다 안전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임신부들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들 굉장히 거부감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외용 이렇게 바르는 종류의 스테로이드 연고 제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름철에는 땀띠도 고민이죠. 자외선도 고민이죠. 그중에 또 하나의 불청객이 모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모기가 참 많지만 외국으로 나가길 때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말라리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모기를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임신부들은 아무래도 이 중심 체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네. 임신부들만 느끼실 수 있는 건데, 네. 다른 식구들은 모기 안 무는데 왜 나만 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체온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모기들이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기에 더 많이 물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 기피제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충망 같은 거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사실 말라리아가 풍토병으로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약제를 투여해가지고 말라리아를 사실 예방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100%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신부들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 모기 기피제 같은 거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약도 약이지만 제가 앞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주사였거든요. 예. 사실 뭐 임신 전후에 맞는 주사야 뭐 그리 많은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임신 중에 맞는 주사 진짜로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져 있는 주사제들 중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병원에서 이미 다 잘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놔주겠지만은 사실 신경 쓰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방 접종이 되겠죠. 임신부들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신 중에 꼭 맞으셔야 되는 예방 접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임신하시기 전에 맞으시거나 아니면 분만 이후에 맞으셔야 되는 예방 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 예방 접종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가 있냐면요. 꼭 맞으셔야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플루엔자. 그죠? 인플루엔자는 임신 중에 꼭 맞으셔야 되는 예방 접종이고, 또 임신 중에 권고되는 예방 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합쳐져 있는 예방 접종은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권고가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아기 백일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 절대 금기시 되지만 임신 전후로 건강을 위해서 챙겨서 맞으셔야 되는 거는 홍역, 그다음에 이하선염, 풍진 여기 합쳐진 백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거는 A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그다음에 여행지에 따라서 여행감 예방 접종하시고,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임신부들은 폐구균이나 아니면 내수막구균 예방 접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음식이에요. 네.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그냥 원래 드시던 대로 좀 드셔도 되나요? 커피를 하루에 요즘에는 뭐 5잔, 6잔씩 이렇게 드시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사실은 카페인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사실 걱정인데, 논문 보면 500ml 이상의 카페인은 에게 유산이나 조산하고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보통 110에서 120ml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 캔커피는 한 80에서 90ml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커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이 여름철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아마 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임신 중에는 먹고 싶은 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회를 먹어도 되는 게 좋은지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생선 종류에는 네. 그 단백질도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도 낮고, 임신부들 좋아하시는 오메가3도 높죠. 그래서 사실은 생선을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할 수 있는데, 회를 잘못 드셨을 때 복통 생기거나 아니면 설사하시면 이런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탈수가 되게 되면 아기한테도 해롭고 몸도 무거운 임신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를 드실 땐 조금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치입니다. 참치. 참치에 들어있는 수은이 아기한테 좋지 않다는 이런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모아보니까 참치가 보통 제가 시중에 파는 캔들을 보니까 100g, 네. 그다음에 뭐 200g 요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일주일에 180g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캔 정도 드시는 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치 말고라도 해양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들이 있거든요. 고래라든지 아니면 뭐 옥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참치처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탈이 안 나면 좋은데 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설사가 심하다든지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설사를 하고 복통이 있는 임신부들은 이게 감염성 설사인지 아니면 비감염성 설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감염성 설사인 경우에는 그냥 탈수가 되지 않게끔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끓인 음식 위주로 이렇게 드시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염성 설사 같은 경우는 복통이 심하고, 그다음에
혈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농변을 본다든지 열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시고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임신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실 아이의 건강 때문에 조심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임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제법 불렀어요. 네, 올 여름 굉장히 덥거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일단 여름이라서 날이 더우니까 배도 부르고 이제 몸도 무거워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네. 저녁에도 좀 갑갑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네. 또 이제 임신 후반기 되니까 손하고 발이 좀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 돌아다니기도 네. 불편하고 뭐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을 많이 지금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질문과 답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하게 잘 순산하시고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쌍둥이를 출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들 쌍둥이인가요? 딸 쌍둥이인가요? 아들 쌍둥이입니다. 키우는데도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임신하셨을 때도 꽤나 힘드셨겠어요. 예, 쌍둥이 임신했을 때는 손발도 또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었었고 네. 배도 많이 못 탔던 것 같고요. 특히 애기들이 좀 작지 않을까, 조산하지 않을까 많이 마음 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혹시 좀 많이 더웠나요? 예, 큰 애를 임신했을 때가 여름철이었는데요. 네. 그 뭐 수분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으려고 했었고 네. 뭐 수분 많은 과일류도 많이 챙겨 먹었었고요. 네. 운동을 할 때는 더운 낮 시간보다는 좀 선선한 그 밤 시간대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초산이시래요. 네, 선배 이야기니까 네,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고위험군 산모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쌍둥이를 임신했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임신 시기가 좀 늦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도 될까? 이런 점이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쌍둥이를 임신했다든지 이런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사실은 막 이렇게 권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 보시는 것처럼 자궁 입구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경관무력증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다태아 임신부, 쌍태나 삼태, 삼둥이 네. 임신하신 분이나 아니면 26주 이상의 전치 태반이 있으신 분들은 태반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조기 진통, 양막 파수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성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운동은 너무 적극적인 운동은 사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일반적인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앞서 요가를 언급해 주셨는데 요가 말고 또 좋은 운동이 있나요? 요즘에 임신부들은 보면 요가나 아니면 아쿠아로빅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가나 아쿠아로빅에 관련된 자료들은 골반 통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요통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감정적인 지지도 좋게 해서 그다음 우울감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단지 이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임신부들은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은 압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쿠아로빅이랑 요가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적당한가요? 임신하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게 뭐 100% 정도의 힘이 든다. 네. 그 정도 강도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다음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군요. 이렇게 운동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수면일 것 같아요. 앞서 임신부들이 잠을 이루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뭐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여름철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잠자리 자세가 따로 없을까요? 제가 임신부들 사실은 보시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는 책을 보면 네.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신 임신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피하려고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편한 자세로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주무실 때는 조금 말랑말랑한 베개로. 보통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서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힘드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6에서 한 8cm 정도 되는 말랑말랑한 베개를 놓으시고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자세에 국한돼가지고 주무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임신이라는 시기를 성인이 돼서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요. 저는 뼈에 바람이 든다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항상 권유를 하는 입장인데 얘는 좀 지금 더위를 타는 것보다 시원하게 보내는 게 더 나은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진짜 어른들은 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산후풍 걱정하실 만큼 이 바람 드는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사실은 그 임신부들이 굉장히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혹한에 노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본인이 편한 온도에 맞춰서 지내시는 게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지 밖에 실내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이가 5도 이상씩 나게 되면 감기 많이 걸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에어컨이 다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돌리시기 전에 일단 에어컨 청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쓰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온도를 찾는 게 참 중요하겠군요. 네. 또 다음 분이요. 네. 조카가 얼마 전에 그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뒤돌았으면 배가 고프다고 해요. 그래서 살이 많이 불어서 그 임신 중독증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식욕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는 산부인과에서도 다이어트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식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먼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식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식욕 왜 그러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기를 자궁 안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입맛이 네. 많이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만 골라서 드시면 체중이 많이 불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단지 몸무게가 많이 늘지 않도록 조심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몸무게를 가진 단태, 아기가 한 명만 임신을 한 임신부들은 네. 0.4kg 일주일에 정도 네. 넣는 게 좋겠고 네.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시는 임신부들은 한 일주일에 0.2kg 정도만 늘 수 있게 식사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몇 킬로그램 정도 늘어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보통은 12에서 한 15kg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네. 쌍태 임신 같은 경우는 18에서 한 20kg 정도까지 늘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태 임신을 했는데 네. 아기가 한 명인데 네. 20kg 가까이 늘었다. 그죠? 너무 스트레스 주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18kg 정도, 20kg 정도는 분만하고 나서 빨리 뺄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교육을 해드리지만 네. 실제로 적정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분들은 분만하고 나서 그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조금 체중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딸이 저를 닮아서인지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임신 중에는 탕 속에 들어가는 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 임신 중에 대중 목욕탕을 이용해도 되는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신경관계성 같은 그 아기들 기형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가급적이면 목욕탕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위생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그 임신을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일어나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게 네. 결국 이제 혈관의 톤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 갑자기 일어난 경우에도 어지러워지는데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어지러운 거죠. 찜질방도 마찬가지죠. 너무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나가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근데 보호자가 옆에 없는 데서 목욕탕에 가셨다가 갑자기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 목욕탕은 피하시고 집에서 샤워 정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뜨거운 물도 문제지만 위생이 일단 더 큰 문제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이요? 네. 이 조카가 네.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네. 여름이라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요. 요새 진짜 산후 우울증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체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고 아기가 나오고 나면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고 망가진 몸매도 사실 스트레스죠. 그래서 네. 임신부들 밖에 나가기도 싫고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약제를 조금 투여를 해가지고 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감은 주변에 계신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남편분의 정서적인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내 아이를 위해서 찐 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요? 어떻게 뭐 몸매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한숨부터 쉬셨어요. 네,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동을 조금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 원래 살이 안 빠지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조금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배만 볼록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임신 중에 운동을 안 하시니까 복근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궁은 아직까지 제 사이즈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네. 배도 날씬해지고요. 네. 살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산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저는 따로 운동을 권해드리진 않고 네. 사실은 집안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집안일 하세요 말씀드리면 임신부도 굉장히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복근 운동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엎드려서 걸레질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임신부들이 섭섭하니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와 유사한 형태. 예. 네,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름철에는 참 활동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예전에 어머니들처럼 임신을 뭐 세 명은 놓는다든지 4명은 놓는다든지 이렇게 임신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초3, 초임부 아니면 둘째 정도를 놓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증상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 증상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본인이 주관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는데 혹시라도 복통이 있거나 출출혈이 있거나 수축이 있거나 아니면 물처럼 많은 양의 질분비물이 있으면 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예. 거군요. 새 생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만큼 임신부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임신부들은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몸무게도 많이 늘고요. 심리적인 부담감도 많습니다.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있고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임신부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남편분이나 아니면 식구분들의 정서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자꾸 으쌰으쌰 해주고 마음 편하게 짧지 않는 임신 기간을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TV닥터 여름기획 3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시간이었는데요. 임신부의 여름을 아시나요?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임신부가 여름을 버텨내기 정말 쉽지 않은 계절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부산대학교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